안녕하세요. 미나사의과 차정 원장입니다. 코 재수술을 상담하다 보면 정말 안타깝게 3번, 4번, 심지어 6번, 7번 그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코 재수술 한 번에 성공하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 재수술의 핵심은 정확한 원인 분석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고 해결하게 되면 추가적인 재수술 없이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코 재수술을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인 것 같아요. 코 자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는 경우와 아니면 모양이 뭔가 마음에 조금 덜 들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이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축은 코 수술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 중에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수술을 하고 나면은 상처가 잘 나야 결과가 좋습니다. 모든 흉터는 좀 딱딱해지고 오그라드는 성질이 좀 있다가 그게 점점 부드러워지는데 어떠한 이벤트에 의해서 오그라드는 게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염증 또는 안에 피가 많이 고이는 혈종 같은 게 생기거나 하면 상처가 나을 때 좀 오그라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선 구축된 그런 조직이 조금 부들부들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선 첫째 제일 중요한 건 최소 6개월, 9개월이면 더 좋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상처 구축된 부분 그런 조직이 좀 부들부들해지면 그때 구축된 정확한 그 포인트들을 잘 풀어서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콧대가 휘어 보이는 경우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면에 비대칭이 기존에 있는데 코가 거길 따라서 같이 가면서 훨씬 더 휘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아닌 거는 정말 그냥 콧대만 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비대칭이 있을 때 콧대가 좀 휘어 보인다. 얼굴이 한쪽이 보통 크고 한쪽이 작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보시면 한쪽이 더 내려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형물 같은 게 있으면 한쪽으로 쏟아져요. 그래서 원래 이제 수술했던 대로 다시 재수술을 할 경우에는 이게 또 다시 휘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새롭게 캣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정위치에 잘 놓고 강하게 고정을 잘 시켜주면은 아무래도 돌아가는 일이 좀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콧대 자체가 휘어 있는 경우도 콧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끝부터 같이 휘면서 저 안에도 같이 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코 안에 있는 휘어져 있는 부분도 다 펴줘 가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돌아갈 확률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코 보형물이 쫙 비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경우 굉장히 재수술을 고민하게 되는데 피부가 두꺼운 분들보다는 피부가 얇은 분들이 더 비쳐 보이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코 피부가 얇다고 해서 안 비치게 수술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보형물이 비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코 보형물이 본인의 그 모양과 맞지 않을 경우에 생겨요. 예를 들어서 코 뼈 부분이 좀 넓은데 그 위에 조그마한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단차가 생겨요. 이 단차가 생기면 앞에서 보면은 그 굴곡이 보이죠. 그러면은 비쳐 보이는 그런 게 있고요. 또 거꾸로 얘기를 해서 코가 좁으신 분들이 폭이 넓은 보형물이 들어간다거나 할 경우에는 또 보형물이 옆으로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단차가 있어서 그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코 수술을 할 때 코 높이도 높이지만 본인 코에 가장 맞게 조화롭게 맞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재수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는 거는 피부가 굉장히 얇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에 비해서 불리하기는 해요. 그래서 피부 조직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막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좀 쌓아서 좀 덜 보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코끝이 떨어져 가지고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미용적으로 만족을 못하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예전만큼 예쁜 것 같지는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코는 코끝이 굉장히 중요한데 코끝은 정확하고 튼튼한 기둥을 사용을 해서 잘 받쳐줘야 코끝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각자 개개인의 살성과 기둥의 튼튼한 정도 이런 걸 조화롭게 잘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떨어진 코끝 같은 경우는 결국은 원인이 위에서 짓누르는 살성의 힘에 비해 기둥의 힘이 좀 약해서 좀 내려간 거예요. 수술을 다시 하게 될 때는 기둥 힘을 좀 보완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높이로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보강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죠. 수술을 했는데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접한 가장 흔한 이런 불만족 케이스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높아요. 근데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자,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코를 보면 이마에서부터 콧대가 한 번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죠. 자,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분들 보면 특징이 걔는 정말 높아요. 너무 높아서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오똑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선 코는 클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오똑한 게 사실 보기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미용적으로 불만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은 의료진과의 소통이 좀 모자라서
이렇게 아쉬운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과 그런 거를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의료진도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를 토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미해서 정확하고 이상적인 모양으로 결론을 내려서 구체적인 그런 방향을 잘 정했으면 이런 일들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해결 방안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하실 때는 의료진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할 거다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수술하시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 재수술의 대표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코 재수술에 대한 궁금증들은 Q&A 영상에서 다뤄볼 예정이니 Q&A 영상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미나성형외과 차정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